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파월이 CBS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내용 기반으로 이번에 3월의 힌트를 한번 잡아가려고 저는 좀 미리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.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이번 영상에 들어가져 있으니 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에 5월에도 불확실하다라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.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속도에 따라서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 금리에 따른 움직임은 언제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저번에도 요 자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인베스팅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일단 CPI가 과거에 70년도에서 80년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두 번째 한 번 더 올라갔던 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막 한 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죠. 근데 이게 쉽사리 실업자 지표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, 그렇다고 전체 국가 GDP 성장 동력을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물가는 상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게, 제가 원 달러 부분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매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. 이게 왜 영향성이 있냐면, 대부분 코인 네, 성장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돈 일단 들어갔고요. 중국 돈도 일단 들어가져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 자금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오면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럴 것 같습니까? 대부분 거래소 직원들 또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정산을 하고 또 환율 부분에 따른 수수료 또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영향성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걸 평균적으로 아주 높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만큼은 그래도 잘 추정을 해서 따라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 측면이 좀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물가와 밀접한 관계도가 있는 게, 어떻게 보면 원화가 1,300원대라고 하면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반면에 계속 가격이 원화가 좀 강세라고 하면 원화 가격대가 달러 대비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. 뭐 1,200원대, 1,100원대가 나오겠죠. 이 말의 의미는 수입 제품을 더욱더 싸게,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싸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급에 있는 금리의 내리는 속도는 생각보다는 약간 좀 느리게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리고 한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한 템포 좀 더 데이터 지켜보고 또 한번 내리고, 데이터 지켜보고 또 한번 내리고, 이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번에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어떠한 자산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공통적인 상황을 갖고 있잖아요. 뭐 부동산, 뭐 주식, 뭐 신용대출을 받든 뭐 하든 다 연결적 고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CBS 방송에서 이제 이 부실 관련된 이야기 또 뭐 가차없이 많이 물어봤습니다. 뭐 부동산 부실 가능성이 있냐?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는다. 상업용 부동산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소규모만 좀 파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파월이 이야기했던 건 금융위기, 아무래도 소형 은행들은 일부 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. 그다음에 카시카리 이제 연은 총재도
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매파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서도 5월 인하 확률을 57%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에 올해 세 차례 인하가 정말로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현재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도 지금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측면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매우 좋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2월 거의 마지막 주나 3월 또 분위기 또 보고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3, 4월 달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어서 이것저것 좀 신경 쓸 게 많아지겠죠.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최근에 제가 채굴자의 매도 압력 영향성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. 콘투 내용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보유 양을 보면 최대 183만 개에서 182만 개 비트코인을 약 3, 4개 정도가 감소를 했다. 그래서 채굴자와 거래소 간의 코인 이동량을 보면 현물 ETF 승인 직전에 채굴자가 현금화했던 걸 적극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콘투 자료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이로써 이제 어찌 보면 이번 시즌 반감기 이후부터는 채굴자의 이제 매도 물량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성은 없고 이제 이 반감기 요 시점 전후 때 약간 움직임만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이후 반감기 그 다음 반감기에 채굴 회사들에 있는 영향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남았던 애들이 지분 점유율 싸움으로 나오진 않고 자기 나눠 먹는 그 정도만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투자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채굴자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다 여러 가지 고용도 많이 했고요. 투자도 많이 하고요. 부지도 선정을 해서 채굴장을 많이 늘리고 있는 라이엇 블록체인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채굴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즉,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항상 반감기 전후 때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전후 때 흔들렸던 형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 설날 시즌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공포적인 장은 연출하지 않는다.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줄고 있죠. 그래서 설날 시즌이 오면 대부분 거래량 안 나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설날 직후에 단기적인 패턴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. 거의 한 90%에 가까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매우 그 전이 좋으면 그 이후에도 잠깐 좋을 것이다. 일시적으로 좋을 것이다.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. 제가 이더리움 이제 1차 매수 부분을 전 3분할로 해서 일단 1분할 부분의 매수는 그 전에 커뮤니티 날짜 글 쓰고 곧바로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가 어리석다 뭐하다 이런 내용도 가끔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밑간 게 없습니다. 네, 밑간 게 없어요. 네, 그냥 이 평균치에 있어서 이 평균 추이에 계속 머물고 있어서 저는 아직 밑간 건 없습니다. 네,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. 일단 이더리움 물량도 이제 점차 매도 압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. 네, 유출 비중이 이번에 좀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을 만한 시그널로 좀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건 아무래도 덴쿤 업그레이드에 따른 영향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으로는 이제 GBTC 유출 감소세가 1억 800만 달러까지 빠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. 네, 한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간 변동성이 이제 좀 많은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반면에 유입량도 많이 늘어나는지도 좀 볼 필요성은 있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아이시어즈나 이런 쪽이 좀 더 가격 추이가
좀 받쳐주면서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그런 게 좀 저는 아쉽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에 있는 이 구간, 요 구간 시점부터 여기 거는 보시면 안 되고요. 여기 때부터 상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구간 때부터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져 있는데 전체 지수가 안 좋으면 ETF 물량도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쪽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게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. 그래서 이 가격, ETF 가격 추이가 지금 약간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유입량에 있는 비중도 생각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유입력 대비도 일단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약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형태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ETF가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를 보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시가총액입니다.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니까 유입량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 1분기를 마감 기준점으로 어떤 ETF가 제일 많이 성장을 했는지를 또 볼 필요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의 채굴회사들에 있는 주가 위치와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주가 위치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흔들렸었죠. 이런 걸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지수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매트릭스 포트에 따르면요 이번에 올해 연말 7만 달러까지 도달한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일단 그 이유는 금리 인하 시기로 인해서 한 번 더 성장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건 이제 이 자료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가장 안 좋았었을 때, 가장 좋았을 때 패턴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. 가장 안 좋았었을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린다. 우아하는 게 아니고,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이지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완만하게 내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내리게 되면 대부분 S&P 500도 대부분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.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대부분 여러분들이 금리 부분은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군에 모두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꼭 알아야 되고요. 내가 만약에 지출이 있다라고 해도 갈아타기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도움이 될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이제 한계점이 올해 어느 정도 노출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캐나다도 이제 리츠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거기도 한계점에 도달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시아 쪽도 대부분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아마 돌아갈 것 같은데 유럽은 좀 더 중동 싸움 때문에 좀 더 느리게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 부분은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에 따른 금리 인하를 좀 더 내리는 그 시점에 맞춰서 좀 더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뭐 플랜 C나 D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왜 그럴 것 같습니까? 그만큼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게 되면 당연히 또 이 통화에 있는 가치에 달러 강세에 있는 측면이 더 발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를 더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이 빨리 공고하게 올리지 말고 좀 더 이제 슬슬 내려라. 우리가 후순위로 내릴게. 이런 포지션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또 시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코인 하면서 상당히 우리 좀 복잡하게 보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해졌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한 건 그런 거겠죠. 야, 너는 이제 저번에 알트코인도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거 좀 있다라고 하지 않았니? 라고 했던 건 저번에 요즘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체인링크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와서 아마 그런 거는 지금의 추천작 대상보다는
이제 기존에 좀 많이 눌렸던 쉬어갔던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폴카닷이 이렇게 봉우리를 한번 만들고 잠깐 다시 어느 정도 좀 눌렸을 때 이런 레이어 1에 있는 추이를 같이 좀 묶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쪽을 좀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는다. 그리고 웬만하면 테마도 겹쳐서 테마를 선정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너스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게 되면 도미너스도 계속 50% 왔다 갔다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내려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BRC20에도 충분히 가끔씩 좀 많이 내려갈 때마다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차피 채굴 쪽도 이제 용속적일 수가 없거든요. 수수료 기반에 있는 무언가의 생태계가 만들어 주어야 되고 지원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저중에 스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소액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전략 부분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.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코인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생각들을 하는데, 이 내용은 그냥 다 읽어보실 분들은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되 저는 이 말이 좀 공감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바라는 것과 현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제 건강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실시간 방송을 못하는 거지, 언제든지 건강 상태가 돌아오면 다시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알레르기가 나으려고 할 때쯤에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원인이 아직도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니까 일단은 계속 약 처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많이 가라앉으면 최대한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눈 쪽이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최대한 눈을 좀 쉬어주어야 될 것 같기 때문이죠.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구독자님 분들은 너그럽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제가 항상 약속은 지킨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이번에도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